직원들은 그를 도시락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밤 회사 식당에서 도시락 수십 개를 챙겨가는 남자. 누군가는 그를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당장 해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밝혀진 진실은 모든 사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을 5년째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간 경비원 김영수 씨였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출근했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 박지우는 야근을 하다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김영수 씨가 식당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식당 한쪽에 쌓여있던 폐기 예정 도시락들을 큰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계속 도시락은 끝없이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우는 의아했습니다.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주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찜찜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박지우는 동료들에게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거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벌써 몇 달째 그러고 있어. 사람들은 하나둘 자신이 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봤어. 매일 가져가더라.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아? 작은 의심은 점점 더 큰 소문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회사 익명 게시판에 한 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도시락을 빼돌리는 경비원을 조사해주세요. 게시글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회사 물건 아닌가요? 절도 아닌가요? 왜 아무도 조사하지 않죠? 그리고 그날부터 김영수 씨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시락 도둑이었습니다. 결국 회사 관리팀에도 직원들의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신고가 하루에도 여러 건씩 접수됐습니다. 더 이상 회사도 모른 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뒤 김영수 씨는 관리팀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작은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선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관리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수 씨, 매일 식당에서 도시락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관리팀장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어디에 사용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전달한 겁니까?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꺼낸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해명도 없었습니다. 변명도 없었습니다. 조사 소식은 금세 직원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잖아. 결국 문제 있었던 거네. 비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박지훈만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못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 왜 단 한 번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을까? 그날 밤, 박지훈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그리고 그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그날 밤, 박지우는 평소보다 늦게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수 씨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회사 근처에 남아 있었습니다. 밤 10시, 김영수 씨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남아있던 도시락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우는 멀리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가방을 챙긴 김영수 씨는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박지우는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택시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30분, 40분, 한참을 걸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달동네였습니다. 좁은 골목, 오래된 계단,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언덕길. 박지우는 의아했습니다. 왜 이런 곳까지 오는 걸까? 김영수 씨는 한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사람은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박지우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또 와줬구나. 김영수 씨는 말없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으며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가족을 만난 것처럼.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도, 또 그 다음 집에서도 1시간이 넘도록 김영수 씨는 골목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찾아간 집은 무려 20곳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박지우는 깨달았습니다. 그 도시락은 김영수 씨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홀로 남겨진 노인들의 저녁 식사를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지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본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이 비난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군가의 저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도시락을 전달한 뒤 김영수 씨는 골목 끝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중년 여성이 웃고 있었습니다. 박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김영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까? 김영수 씨는 한동안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입니다. 사진 속 여성을 바라보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는 작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가정도 있었고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가족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무렵 그의 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먹고 사는 문제에 쫓겨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 어머니는 집에서 홀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며칠이 지나서야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사실을 듣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혼자 있어도 밥은 먹어야 한다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어머니 밥 한 끼도 못 챙겨드렸습니다. 김영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왜 매일 밤 도시락을 나르고 있었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박지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말들과 직원들의 비난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우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관리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젯밤 본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도시락을 훔치던 사람이 아니라 홀몸 노인들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박지우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모두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팀은 직접 확인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씨가 찾아갔던 달동네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영수 씨 아니었으면 저 진작 굶어 죽었을 거예요. 다른 할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자식보다 자주 오는 사람이에요. 관리팀 직원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김영수 씨가 도시락을 나누어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박지훈이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을 오해했습니다. 박지훈은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 외로운 노인들 이야기, 그리고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도시락을 전달했던 이야기. 회의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관리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씨 앞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내 관리팀장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김영수 씨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를 도시락 도둑이라 불렀던 사람들.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락 도둑이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난 뒤에도 직원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달 동안 김영수 씨를 의심했던 기억이 모두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홀몸 노인 도시락 나눔 봉사단 모집. 신청자는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신청서는 하루 만에 수십 장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봉사자 명단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주말이 되자 직원들은 직접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을 준비했고 누군가는 밥을 포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김영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혼자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달동네 골목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회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든 할머니들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직원들은 노인들로부터 작은 편지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밥보다 사람이 더 고마웠어요.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들 사이에는 한 장의 편지가 더 있었습니다. 처음 김영수 씨를 아들아라고 부르던 할머니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 아들아, 내 덕분에 올해도 겨울을 넘겼다. 엄마는 늘 내가 건강하길 기도한다. 편지를 읽던 김영수 씨는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김영수 씨는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수십 명의 직원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도시락 도둑이라 불렸던 한 사람. 그는 사실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따뜻함이 누군가를 살아가게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